Real estate plus legal. Regal Estate. 리걸 에스테이트는 부동산 임대차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리걸 에스테이트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9번째 에피소드, 업종 제한 위반 판단할 때 분양계약서, 관리규약 무엇이 중요할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본 영업 제한으로 인한 영업금지 청구 소송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주제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이유는 같은 주제 소송이더라도 각 사건마다 쟁점이 다르고 또 판단 결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저희가 업종 제한 관련해서 2개의 판례를 에피소드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정이 된 사례고 두 번째는 기각이 됐었죠. 오늘은 과연 인정되었을까요? 자, 오늘은 피고는 상가 점포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 상가의 다른 점포 소유자로부터 업종 제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인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S는 상가 점포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고요. 피고 R은 피고 S로부터 그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고요. 원고는 상가의 소유자와 그 상가 임차하여 영업 중인 임차인을 소송 제기한 겁니다. 자, 원고는 수분양자 지위에서 5천만 원을 양수, 지위를 5천만 원의 양수를 받습니다. 즉, 이 다른 수분양자로부터 권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5천만 원을 주고 그 권리를 사왔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재가 이렇게 돼 있죠. 시행사와 분양계약상의 문제로 편의점 입점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R은 이 피고 S와 임대차 계약 중 계약을 체결한 후 편의점 영업을 진행 중인데요. 자, 이에 원고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계약 제12조 그리고 관리규약 제13조는 타 입점자의 동의 없이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분양계약 12조와 관리규약 제13조에 따른 나의 동의는 나는 동의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들은 동종 영업, 즉 편의점 및 슈퍼마켓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이로 인해서 피고들은 내가 매출액, 손실액 5천만 원을 입었으니 추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청구입니다. 자, 원고 주장대로라면 업종 제한 분명해 보이는데 법원은 원고 패소, 원고의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 이유는 자, 원고가 근거로 주장하는 분양계약 제12조에 따른 영업금지 청구권이 과연 있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자, 계약서 12조에는 상가의 용도 및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 타입점자와 중복 업종 영업 또는 임대할 수 없다.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네, 1항에. 자, 2항은 중복 업종 변경을 원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타입점자 전원의 동의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 이와 같이 분양계약서 제12조에 상가의 용도 및 제한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의 판단 결론은 분양 당시 업종 제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해당 점포가 편의점 및 슈퍼마켓 업종으로 지정되어 분양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규정은 있었지만 이 해당 그 점포가 편의점 업종으로 업종이 지정되었다라는 걸 입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근거로 우선 첫 번째, 권리매매 계약서 상에서도 이 권리매매 계약서를 통해서 원고가 수분양자로부터 그 권리를 5천만 원에 사왔잖아요. 그런데 그 수분양자와 이 원고가 약정한 권리매매 계약서 상에서도 그 점포가 편의점 업종으로 지정되어 분양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업종으로 지정 분양받았다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시행사와 만약에 분양계약상의 문제로 편의점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 사유로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권리매매,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매매 계약서 해석상으로도 편의점 업종 지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사로부터 편의점 업종 지정 분양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분양계약서 용도란에도 권장 용도란의 기재 내용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편의점, 슈퍼마켓 업종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수분양자들의 진술,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하죠. 다른 수분양자들도,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들도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특정 업종을 지정받지 않았다. 그래서 분양계약서 권장 용도 부분을 이와 같이 공란으로 비워뒀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식당 등 중복된 영업 업종으로 다수 점포가 영업 중이다. 그래서 결론은 분양계약서에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계약 당시에 그 업종을 지정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해서 불인정한 거죠. 네, 규정은 있지만. 네. 그 다음에 관리규약 제13조에 따른 영업금지 청구권 발생 여부와 관련해서 이것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이 관리규약은 제정 당시 의결 종족수 미충족 등의 하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관리규약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규정은 있지만 이렇게 그런 관리규약 제정의 절차 하자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적극적으로 주장을 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금지 청구권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인정, 인정받지 못한 사례이죠. 그렇죠? 자, 오늘 중요한 사항, 우선은 업종 제한으로 인한 동종 영업금지 청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계약서다. 그래서 분양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업종 제한의 규정이 있고, 그리고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고가 주장하는 업종을 내가 지정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규약상에도 그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규약 자체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도 다투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수분양자들이 이 업종 제한 또는 업종 지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업종 제한으로 인한 동종영업금지 청구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주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업종 제한 관련해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